순간적 연결은 끊어졌어. 정서적 존재는 연결하고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놓아줄 준비가 안 됐다는 증거이죠. 안녕하세요, 상아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그냥 단호하고 재회 생각 없어 보여서 모르겠죠. 재회 과정을 늘 지켜봐오면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별 순간에 내뱉는 말은 진심이 아니라 방어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희한하거든요. 우리에게 아직 사랑하고 마음이 남아있더라도 그 순간 감정에 취해버리면요, 본심과 정반대 반응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 사람이 차가운 말들이 아니에요. 이 재회가 되는 신호들은요, 상대방의 무의식적 방어기지가 해체되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자, 기억. 왜냐하면 이 무의식은 절대 속일 수가 없거든요. 제일 최근에 재회하신 분들은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어떤 심리에 의해서 재회가 되는 거지 최신 자료와 통계로 알려드릴게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만 손해예요. 끝까지 집중하기. 첫 번째로, 리비도만 잘 보면 들통난다입니다. 원망이 나올 때예요. 우리가 심리학 첫 수업을 들으면 뭘 공부하는지 아세요? 바로 심리학의 아버지인 프로이트 들어보셨죠? 여기서 나오는 게 리비도인데, 프로이트가 마음의 에너지가 어디로 잘 흘러가서 머무는지를 잘 관찰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나 자신을 향하면 자아 리비도, 나에 대해서 주로 나타나는 거고요. 자기애나 나의 건강 염려 등이 있고, 내가 중요해, 내가 몸이 아픈 것 같아, 뭐 먹고 살지, 귀찮다, 다 필요 없어 라고 나오고, 이 에너지가 자신의 몸에 있으니 상대방은 무관심해지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에너지가 상대방을 향하면 대상 리비도라고 하는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타겟이 되어 있는 거죠. 난 널 사랑해, 난 너가 미워 라고 나오는 거죠. 여기서 자아 리비도가 아닌 대상 리비도가 되면요, 제 가능성은 억수로 높아져요. 그러니까 자아 리비도 같은 경우는요, 에너지가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그럼 무관심, 내가 뭘 먹고 살지, 나의 건강 문제들이 있고, 대상 리비도가 되면 제 가능성은 높아지는데,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라고 비난적인 말을 나에게 하거나, 만났을 때 감정 주체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화를 낸다든지, 그중 제가 정말 쉽게 나오는 리비도가 하나 있는데, 나에 대한 원망을 보일 때입니다. 간혹 이 원망을 내가 정말 싫어서, 안 만나고 싶어서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죠. 심리학적으로 가장 위험한 건 무관심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 원망은 감정 형태가 부정적일 뿐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향해 꽂혀 있는 거죠. 아까 말한 대상 리비도죠. 원망 자체가 애착이 변형된 형태라는 거죠. 나에 대해서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죠. 이는 여러분들을 지독히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여전히 너는 나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라고 무의식을 알려주는 것과 같아요. 최근 실제 재회하신 분들의 통계를 보면요, 상대방이 나한테 진짜 말도 안 되게 몰아붙였을 때, 나를 향한 원망이 미친 듯이 쏟아질 때, 만났을 때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할 때, 이런 원망과 같은 반응들이 나온 경우들은요, 겉으로는 끝이라고 느껴질지라도 마음속 에너지는 다 여러분들에게 남아있고 쏠려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먼저 연락이 오려면요, 2에서 4주 사이 먼저 연락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설령 안 오더라도 우리가 살짝 명분만 줘도 재회 문턱 넘긴 거 일도 아닙니다. 두 번째로, 간접적 자기 과시 및 변화를 보세요. 보통 이별 직후 갑자기 카톡이나 SNS가 변화되어서 심리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전반적으로 나 이렇게 잘 지내 과하게 보여주는 건 오히려 전 애인이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 자기 대상화 과정일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는 반동 형성이라고 부르는데, 방어기제 중 하나로 받아들이긴 힘든 감정이나 욕구 충동, 즉 불안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느껴지면 그와 정반대 감정과 행동을 과장하면서 원래 충동을 눌러버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거절당하기 두렵고 내 마음이 노출하기 싫으니까 일부러 마음 없는 척하고 못되게 굴고, 이런 게 바로 심리인 거죠. 그러니까 주로 나타나는 게, 평소에 하지 않던 오운한 인증샷을 매일 올리거나, 이성친구가 포함된 술자리 사진을 의도적으로 노출하거나, 자주 가지도 않는 장소를 가면서 엄청 즐거운 느낌이 나오거나, 이게 전부 방동 형성 심리입니다. 실제로 속이 힘든데 고통을 감추기 위해서 화려한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타인에 대해서 후회와 반응을 유도하려는 반응성 작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공적으로 연결고리를 남겨둔 경우입니다. 인간 자체는 원래 낯선 환경을 좀 두려워합니다. 이별 고한 상태에서는 현재는 확실하지만 또 나중에는 자신이 후회하면 어쩌지 라는 불안이 발생할 수 있고요. 잘못된 선택이 되었을 시 다시 돌리기 위한 장치를 남기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합니다. 머리로는 이 상황들이 맞으면서 또 마음 한켠에는 불안함이 남아있기에 취하는 전략들인 거죠. 그래서 주로 연락을 끊었으나 막상 차단을 하지 않는 것도 이런 심리고요. 업무적으로 얽혀있는 것을 끊지 않음, 넷플릭스, 유튜브 구독 계정을 해지하지 않음, 비밀번호도 안 바꾸는 것도 포함이고요. 커플 앱이나 통장을 해지하지 않는다, 나의 친구나 내 가족 인스타 팔로우를 해지하지 않음, 굳이 안 마주쳐도 되는데
때 직장인 학교에서 마주치거나 또는 모임에서 일부러 마주침, 같이 찍은 사진은 시간이 흘러도 내리지 않는다. 이게 바로 심리적 브릿지 전략인데 완전한 끊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잔존해 있기에 나타나는 심리인 거죠. 일반적 연결은 끊어졌어도 정서적 존재는 연결하고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놓아줄 준비가 안 됐다는 증거이죠. 그러니까 차가운 태도에 전혀 쫄지 마세요. 저는 사람들이 사연을 받아보면 이분은 제어할 수 있겠다 못하겠다가 사실 30초 안에 딱 판가름이 납니다. 제가 보는 건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의 자아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들인데 이별 당시 스스로를 몰랐다가 이러한 저희 영상이라든지 또 조언가의 말을 객관화시켜서 받아들이고 실천해보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아 강도가 높으신 분들입니다. 엄청 불안하고 힘든데 불구하고 꼭 버티거나 무언가 앞으로의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움직이는 분들은 거의 다 제가 쉽게 됩니다. 그리고 이별 극복을 빛의 속도로 하시고요. 또 추후에는 더 멋진 사람을 만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슬픔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이 방향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고 나아가시는 분들은 대개 다 보면요. 추후에 연락이 왔다고 소식을 알려주시거나 또 재해가 되었다고 소식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별이라는 게 우리가 애착이 연결되어 있다가 끊어지는 건데 어떻게 안 힘들 수 있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가족과의 이별, 친구와의 이별 등등. 심지어 저는 제 애착된 물건과 이 인형을 버리는 것도 정말 슬픈데요. 최근엔 저랑 같이 운동하던 미군 친구가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친구 보낼 때 마음이 정말 힘들었어요. 깊은 터치 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선한 본성이 빛나는 친구라서 그런지 아쉬움이 억수로 크더라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을 통해서요. 내가 이겨내고 성장하려는 자세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끝까지 봤다는 학습에 대한 의지와 더 성숙하게 나아가려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잘 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내용들에 해당된다면요. 연락 오거나 제외하는 건 절대 어렵지 않으니 마음 편히 있어도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제부터 마음 편히 여유롭게 있기. 여러분들이 단단하게 서 있어야 상대방이 돌아올 자리도 생기는 법입니다. 알겠지?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것을 끝으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정보 내 링크에 클릭하셔서 저에게 요청해 주시고요. 이상 상하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